안녕하세요. 방금 센세형님께서 양양을 배우자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감개무량한 마음이 들어서 저희는 제주를 배워서 양양을 만든 겁니다. 서핑은 언제나 제주가 가장 기준이고 언제나 제주가 저희의 영감의 시작이었습니다. 다만 제주는 서핑과 여행을 연결시키기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양양은 서핑과 여행을 연결시키기가 조금 더 수월했던 것 같고 그거 하나 차이였거든요. 일단 저희 회사 이름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 서프 YY 비치이죠. 서피 비치라고 불리고 저 YY가 양양입니다. 저는 원래 광고 기획자였었고 글을 썼었는데 이름을 제가 지으면서 너무 싫어했거든요. 저희 이사님들이. 지금은 발음이 좀 어렵다고 다 서퍼비치라 부를 거다 했는데 역시나 예상대로 모든 분들이 서퍼비치라고 불러주시 계시는데 단순합니다. 양양에서 서핑하는 해변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행객들로 하여금 바다로 오시게 하는 일. 그래서 저희는 로망을 드리고 사랑을 받는 게 저희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총 3가지의 이득을 얘기를 드려요, 항상. 우리가 하는 일은 바다로 오시는 분들에게 로망을 드리고 그들로 하여금 사랑을 받는 게 우리의 최종 이득이다. 근데 이 최종 이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로컬 비즈니스는 꼭 3가지의 이득을 확보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첫 번째가 지역의 이득입니다. 두 번째가 동료의 이득이고 세 번째가 고객의 이득입니다. 이거는 사업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이 3가지를 항상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내려요. 모든 의사결정의 핵심은 우리가 이 일을 했을 때 이 여행객들이 기분이 좋을까? 오로지 단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모든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그 세부 파트로 나와 있는 게 우리 고객 쪽. 왜냐면 고객은 너무 좋은데 동료가 너무 힘들면 안 되거든요. 동료의 이득.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은 반드시 지역에 도움이 돼야 된다 해서 지역의 이득까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강원도 양양 현북면이라는 곳에 위치가 되어 있고요. 올해로 10년 차가 됐습니다. 총 25명 정도의 정규직이랑 계절직 사원이 한 100명 해서 130명 정도 같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네. 수익 구조는 레저 사업, F&B, 그리고 원래 숙박 사업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광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숙박은 아직 못 하고 있고요. 이 브랜딩이란 장표를 내가 항상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공간을 사랑을 받으면 꼭 저희 공간에 오시는 손님들에게만 돈을 받을 필요가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회사의 매출의 절반 정도는 기업 광고 매출이고요. 기업 광고 매출은 잘 아시겠지만 100% 수익률을 갖는 매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가 와도 태풍이 와도 매출이 이루어지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을 꼭 한번 고려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같이 일하는 지우사들이고요. 2015년에 창업해서 2020년에 영광스럽게도 한국관광의 별에 됐고 올해는 이제 최근에 중기부에서 하는 글로컬 브랜드 창출 사업에 그래서 내년에 마을 공동사업으로 페스티벌을 만들려고 열심히 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KT 데이터를 쓰는데 1년에 작년 기준으로 200만 명 정도가 방문을 했고 저희 가장 중요한 요소이죠. 인스타그램 샵 한글 서피비치가 32만 개가 넘었습니다. 네.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다 말씀이고 요거 이제 저희에 대한 소개고요.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제가 최근에 저는 원래 강연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왜 강연을 하게 됐냐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손님도 있고 오늘같이 다른 지자체도 있고 또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금융도 있고 기자님들도 계시고 이런 다양한 관점이 있는 걸 보고 그분들에게 우리가 진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좀 알려야 되겠다 해서 지금 한 3년째 열심히 강연도 하고 강의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가 로컬 창업의 공식과 형식이라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된 거는 더 많은 다양한 시선들을 저희에게 긍정적이게 보게 해야 되겠다 시작이었는데 지금은 사실 좀 바뀌었어요. 지금은 저희가 벌써 10년 차가 되다 보니
양양에서는 저희가 창업한 걸 보고 새로 창업한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양양도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요. 또 사업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사업이 10년을 간다, 20년을 간다는 건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도 부족하지 않는가 할 정도로 어려운 일인데, 그 친구들이 어찌됐건 저 때문에 창업을 한 친구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주제를 좀 더 깊게 고민을 했고, 그 주제가 이제 창업의 공식 그리고 형식이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항상 제일 처음 얘기하는 게 여행이란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뒤쪽에 좀 나오겠지만 로컬 창업이라는 건,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떤 결정을 한다는 건, 선택을 한다는 건 반드시 시점이랑 지점이 포함되어야만 유효합니다. 2015년의 양양의 사업과 2024년 양양의 사업은 전혀 다른 사업이죠. 2024년 양양의 사업과 2024년 제주의 사업은 전혀 다른 사업이거든요. 이 시점과 지점이 포함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 양양이라는 지점에서의 결정은, 양양에서의 창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양양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닐 거예요. 그죠? 양양을 방문하는 여행객들로 하여금 매출이 일어나는 사업들을 하게 되죠. 그럼 쉽게 얘기하면 뭐냐? 우리가 하는 일은 대부분 여행업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행업이라고 전제를 했을 때, 그럼 여행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분들의 그 여행일은 무엇이냐를 이해하냐 못하느냐가 그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저는 단정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여행이란 단어에 가장 중요한 여행의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365일 중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여행의 시간은 몇 시간일까요? 일반적으로 365분의 20 정도가 여행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행 시간에 내가 갈 수 있는 공간은 몇 개나 될까요? 전국에, 전 세계에 수많은 여행의 공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저희한테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입니다. 그분들을 기분 좋게 해주는 일.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회사의 모든 의사결정, 아이템 선정의 핵심은 이 일을 했을 때 이 여행객분들이 기분이 좋을까? 이거만 고민합니다. 왜냐, 우리는 여행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에게 돈을 주는 사람들은 그 여행자들이고, 그들의 여행의 시간은 그렇게 귀한 시간이고 어려운 시간을, 그 부족한 저희에게 시간을 써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장표에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여행이란 단어를 조금 더 이해를 해야 되는 것과, 그리고 여행업을 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 또 있는 게, 그 지역에 있는 우리 로컬 창업에서 가져야 되는 가능성이 왜 도심보다 좀 더 있다라고 제가 요즘에 주장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가 양양에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던 건, 저는 원래 직업은 서울에서 광고 일을 했었고, 카드사에서 제휴사업부에서 근무를 했었고, 우연치 않게 해운대 스마트 비치라는 사업에 PM으로 내려가서 3년간 제주도, 부산에 해운대에 있었어요. 그때 제가 느꼈던 건, 바다는 좀 부족하고 잘 안 돼 있는데도 사람들이 오더라. 저처럼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이 부족한 사업가가 그래도 조금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되려면 저희 믿을 구석은 바다겠구나. 저는 그래서 바다를 선택한 거고, 바다에 오시는 분들이 어떤 결핍을 느낄까? 그들은 바다에 어떤 로망을 필요로 할까? 그걸 찾아서 서피비치를 창업하게 됐습니다. 제가 도심과 로컬의 비즈니스 중에 로컬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처럼 능력이 없는,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건 바로 이 자연들일 거예요. 근데 그게 근거로 나와 있는 게, 여행의 목적지 선정의 제1 고려 요소가 녹색의 결핍의 해결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연결되는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일단 오늘은 방금 여행이란 단어 얘기한 거랑, 그 다음엔 로컬이란 단어를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엔 창업이란 단어를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세 단어를 우리가 같이 공유를 했으면 하는 바람인 거죠. 왜냐하면 누구도 우리를, 로컬을 사업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로컬 비즈니스는 서울에도 있을 수 있고요, 대전에도 있을 수 있고, 전주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양양처럼 27,000명 사는 양양에도 있을 수 있는 거.
과연 로컬 비즈니스가 뭔데 서울에도 있고 양양에도 있을 수 있는가? 저는 그 핵심을, 저는 뭐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이렇게 교육하는 사람도 아니니까 사업가로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로컬의 비즈니스 측면에서의 우리 로컬은 누가 돈을 주느냐가 핵심인 것 같아요. 물론 제가 하는 말이 100%다 맞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 왜 로컬이라고 얘기를 할까? 로컬이 지방이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죠? 로컬 비즈니스는 도대체 뭔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그 다른 지역에 가서 내가 어떤 경제 활동을 하는 게 아닌가. 쉽게 얘기하면 비즈니스에서의 로컬은 매출의 대부분이 여행객으로 하여금 발생되는 지역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중성 또는 어떤 도심형 사업과는 차별화되는 거고, 로컬은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자연 또는 그 지역에 갖고 있는 지역 자원들을 활용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저희한테는 가장 강력했던 건 바다였던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산에서도 일을 할 생각이고, 앞으로 호수에서도, 강에서도 할 생각입니다. 왜냐? 여행을 오시는 분들은 첫 번째 고려 요소가 자연이라 하니까, 자연은 저희가 뭘 잘한다고 손님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더 많은 지역에서 그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창업이라는 얘기인데요. 그 창업은 실제로 두 종류가 있죠. 장사가 있고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항상 여기서 장사를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장사는 예술가의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갖고 있는 내 모든 것을 갈아 넣어서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게 되고, 오로지 그것으로 고객에게 평가받는, 저는 세상에 가장 어려운 일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 정도 수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장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라는 건 조금 달랐어요. 어쨌든 직장 생활로는 제가 아픈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 사업을 해서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능력 가지고는 할 수가 없으니까 나랑 같이 할 수 있는 동료들을 구했습니다. 저는 기획자니까 저희 부대표님은 디자이너시고요. 저희 이사님 중에 한 분은 재무 담당이시고, 한 분은 마케팅 담당이시고, 또 서핑을 아주 오랫동안 하셨던 서핑 프로분을 회사에 모셔오고, 지금은 요가 하시는 분도 회사에 모셔오고, 그렇게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간에 확실한 업무 분장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들 중에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업가가 가져야 될 수많은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다음 달 급여일에 무조건 급여를 내보낸다는 절실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의 사람인가에 대한, 우리 사업이 어느 정도 수준의 사업인가, 내가 만든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자들이 돈을 낼 만한가에 대한 자기 객관화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부족하니까 장사를 할 수는 없고, 이 부족함을 메꿀 수 있는 여러 동료들과 같이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창업을 어떤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면 얼마의 돈을 벌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한테 항상 얘기해줘요. 그런 일은 없다. 세상에 돈을 버는 일이라는 건 없다. 그게 만약에 있으면 그거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돈을 버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필요가 되거나 공감이 됐을 때 비로소 돈까지 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창업하는 친구들에게, 제가 강원도에서 이제 멘토를 받는 친구들이 항상 얘기하는 건, 창업은 나와 내 동료의 직업을 만드는 일이다. 리더가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같이 일하는 동료의 업무 분장을 짜는 일이다. 그게 다다. 그러면 그들이 나온 생각들과 힘이 내가 생각했던 거와 합쳐져서 우리 소비자에게 감동을 줄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행 말씀드렸고, 로컬 말씀드렸고, 창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물론 제가 내린 이 정의가 여기 모든 사업에 다 적용되진 않습니다. 근데 다만 로컬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로컬은 문화적으로도 라이프 스타일적으로도 많은 이렇게 정의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비즈니스에서는
이걸 기준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가 제 의견이에요. 왜냐, 이걸 가지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의 개성을 넣었을 때 그때 빛을 발한다 생각하거든요. 이 바닥에 지지할 점이 없이 사업을 했을 때는 좀 어려운 일을 좀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방금 얘기한 로컬, 창업, 그 대주제인 여행,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저희는 공식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가장 문제인 점은 요거입니다. 저도 경영학과 나오고 사업을 올해로 지금 17년째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일들은 다 제조업 기반의 개념들인 것 같아요. 아주 저렴하게 좋은 제품을 만들면 사업이 잘 될 거야. 라는 개념이 거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또 한쪽에서는 아주 특별한 걸 해야 돼. 세상에 없는 걸 해야 돼. 하는 그런 형태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돈을 버는 거는 둘 다 틀린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로컬 창업에서는 방금 얘기한 이 두 가지가 다 틀린 거거든요. 아주 특별한 걸 하거나 아주 저렴하게 좋은 제품을 만들거나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대학 교육부터 아마 저에게 조언을 주는 금융 쪽 어디든 다 효과와 효율만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여행업에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 제주도 이호태우 해변에 놀러 갔는데 거기에 보말 칼국수가 한 집은 10,000원이고 한 집은 9,000원이에요. 그러면 이런 논리라면 다 9,000원짜리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여행의 시간이라는 거죠. 여행의 시간은 효과와 효율을 따지지 않습니다. 여행의 시간은 오로지 이해랑 공감만을 따져요. 내가 이 돈을 이 시간에 쓸만한가. 왜냐? 돈 차이 얼마보다 더 중요한 건 나의 여행의 시간이 행복하고 즐거워야 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들도 여행 다녀보시니까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로컬 창업은 업종으로 구분을 하면 여행업이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효과와 효율보다는 이해와 공감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한 게 이해와 공감을 갖는 첫 번째는 뭘까를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창업 아이템을 정할 때 제가 여기서 좀 호불호가 갈리는 얘기를 아마 합니다. 저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일은 취미로 해야 된다는 주의예요. 물론 사업의 시작 단계에서는. 제가 말하는 건 지금 창업 단계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은 취미로 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상품과 제품과 서비스로 냈을 때 중요한 건 그거를 돈을 내고 살만한가에 대한 판단이 반드시 들어가야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컬에서 창업을 할 때 우리가 여행업이라는 전제를 두고 그 첫 번째가 바로 관심이라는 단어입니다. 관심이라는 단어는 창업 아이템을 선정할 때 필요한 얘기인 거죠. 사람들이 그 바다에 왔을 때 어떤 결핍이 있었는가, 그 바다에 왔을 때 어떤 로망을 가지고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이 관심 단계에서 창업 아이템을 선정할 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해라는 단어입니다. 이해는 사실 마케팅과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단계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요. 예전에는 우리 여행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그 지역의 이미지 2장을 만드는 거였어요. 아주 단적인 예로 우리 양양에 송이와 연어 2개의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걸 저희가 서핑과 비치 파티라는 이미지로 바꾼 거죠. 근데 그것만 해도 굉장히 유효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 많이 겪어보셨겠지만 인스타 맛집이라는 단어 아시죠? 인스타 맛집이 불과 5년 전만 해도 마케팅의 목표였습니다. 인스타 맛집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돈들을 썼었어요. 하지만 2024년 기준은 어떻습니까? 그죠? 인스타 맛집이 되면 뭔가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왜냐면 인스타그램 이후에 사실 여행업이 완전히 대변혁이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이미지가 생겨버린 거예요. 비슷비슷한. 그래서 지금의 소비자들은 이미지뿐 아니라 아주 친절하고 아주 다정한 설명까지 원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의 이 이해 단계는 마케팅 단계라 매년 또는 매월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심 있는 아이템을 선정해서
우리 소비자들에게 이해를 시켜야 된다는 논리만큼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최근에 네이버에서도 네이버 블로그가 한동안은 되게 광고 매체로서 효용이 없어지다가 최근엔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세 번째는 관심이 있는 아이템을 선정해서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 공감이 됐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매출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 장표에서 쓰는 거는 공감이 되면 매출이 오른다가 아니라 공감이 생길 때는 반드시 비공감을 항상 가지고 옵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업가는 어떤 결정을 하든 플러스 60과 마이너스 40을 동시에 받게 돼 있어요. 플러스 60은 대부분 현금일 테고 마이너스 40은 우리를 싫어하는 마음일 거예요. 플러스 60은 우리에게 돈을 벌어주지만 마이너스 40은 우리 사업을 망하게 합니다. 이 공감이라는 단어에서는 반드시 사업가로서 꼭 명심해야 된다 생각하는 것은 플러스 60의 현금이 아니고요. 매출이 아니고 그 마이너스 40의 비공감인 사람들을 다시 어떻게 공감까지 유도해야 되는가. 다시 관심, 다시 이해, 다시 공감으로 가는 이게 무한 루프처럼 운영이 되는 공식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됐나요? 5분 남았어요. 여기까지 보통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엔 공식이 있었으니까 이 공식을 어떻게 펼쳐야 되는가에 대한 형식의 얘기입니다. 이 형식은 기본적으로 기획안, 운영안, 실행안으로 나누게 돼요. 근데 지금 기획안을 써서 누가 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보시거나 지자체 관에서 보시거나 은행에서 보는 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아는 기획안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뭐지? 내가 이걸 왜 하지를 내 동료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우리가 회사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 우리가 이걸 왜 시작했는지, 우리가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은 뭐지? 그리고 이걸 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잘 될 수가 있지? 라는 이 기획안이 배경, 목적, 개요, 세부 개요, 기대 효과 이런 식으로 쓰여지지만 누가 보냐? 그 첫 번째는 같이 일하는 동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운영안인데요. 운영안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체크리스트를 카테고리화 시키는 걸 운영안이라고 합니다. 기획안에서 발생된 업무 내역들을 수많은 업무 내역이었죠. 우리 서핑 같은 경우는 강습부터 장비 관리 등등등의 체크리스트를 쭉 씁니다. 서피비치 제가 기획안을 쓸 때는 체크리스트가 한 1200개 정도 나왔어요. 그거를 카테고리별로 묶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업무 분장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운영안은 모든 기획자나 모든 사업가가 가장 시간을 많이 쓰고 매일매일 쓰고 내일도 또 쓰고 내일도 또 쓰고 해야 되는 우리 같이 일하는 동료의 업무 분장을 따는 기초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실행안인데요. 이 실행안을 대부분 스케줄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실행안을 꼭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건 우리가 기획안을 쓰고 운영안을 쓰면 실제 사업을 실행을 하죠. 스케줄에 따라 실행을 하지만 그 스케줄에 따라서 100% 달성될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일정이 끝났어요. 8월 말까지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100% 달성해야 되는데 60%까지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 그럼 이건 여기까지.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그리고 그 다음 스케줄로 넘어가야 된다는 뜻이 전 이 실행안이라고요. 왜냐? 실제로 동료들이랑 같이 일을 하다 보면 100% 달성이 되지 않는 일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일을 하기로 했던 동료들은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회사에 체계가 없어지는 것 같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100% 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저는 그거 중요하지 않다 생각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떤 일이 100%가 달성이 됩니까? 대신 이 실행안에서 나오는 우리가 합의봤던 스케줄대로 부족하지만 계속 나아가야 된다. 이게 이 실행안을 쓰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얘기했던 관심, 이해, 공감이라는 공식을 가지고 기획안, 운영안, 실행안을 통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까지 와야 되지 않는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들으시고 궁금하신 점이나 제 의견에 반박하실 점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